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에서 친화미국 약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레스베라트롤 이야기를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 성분은 세포 차원에서 팔방미인처럼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폴리페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로 포도 껍질이나 적포도주 같은 데 많이 들어있죠. 예전에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버터나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심혈관 질환 발병 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레스베라트롤은 항산화, 항염증,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 등 우리 몸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시루트인 같은 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레스베라트롤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다양한 장수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루트인1을 활성화하여서 이 DNA 복구와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요. FOXO3와 NERV2 같은 항산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세포의 항산화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PGC1알파를 활성화시켜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대사를 개선시켜주고요. AMPK를 활성화하여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도와줍니다. 레스베라트롤 덕분에 이런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고 또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실제로 세포 기능이 더 향상이 되는 거죠. 오늘은 레스베라트롤을 어떻게 섭취하면 보다 안전하면서 가장 좋은 효능을 경험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먹는 게 더 적당하고 또 어떤 영양제와 함께 섭취하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레스베라트롤의 장수 케어를 위한 섭취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먹어야 도움이 되고 또 안전한 용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장수 학계에서도 레스베라트롤 섭취량은 아직 이 정설이 확립된 단계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공고 용량이 아직 없고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들과 또 전문가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조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현재까지 나온 연구들에서 하루 100에서 300mg 수준에서도 산화 스트레스 감소, 염증 완화,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 같은 이런 효능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12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종합한 이 메타 분석 연구에서 하루 100에서 250mg 저용량 레스베라트롤이 산화 스트레스 마커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호장근 추출물 200mg을 매일 섭취했을 때 그 속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 약 40mg으로 염증 지표와 DNA 손상 마커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40mg이 적은 양 같지만요. 이건 사실 포도주 20잔에서 40잔 정도 마셔야 얻을 수 있는 양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용량입니다. 이제 레스베라트롤 고용량 섭취에 대한 주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이너스 폴링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하루 1000mg 이상의 고용량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할 경우 설사, 복통, 메스꺼움, 또 복부 팽만감 등의 위장 장애가 보고되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고용량 레스베라트롤이 이 시루틴1 활성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량 장기 복용 시 안전성은 사실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인데요. 장수학계 권위자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본인이 매일 1000mg을 복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연구에서 레스베라트롤이 시루틴1 같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여서 건강 수명 연장의 가능성을 이 본인이 진행한 실험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분의 개인적인 실험적인 접근이고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용량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스베라트롤 섭취 트렌드를 정리하자면 하루 100에서 300mg 정도의 저용량 섭취가 가장 안전하고 또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었고요. 이것은 꾸준한 장기 복용이 가능한 섭취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레스베라트롤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 항산화, 항염, 더 나아가 항암 효과까지 두루두루 시너지 작용이 기대되는 성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스베라트롤과 푸테로스틸벤입니다. 푸테로스틸벤은 레스베라트롤과 구조가 아주 비슷하지만 흡수율이 훨씬 높고 항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암세포 성장 억제, 항산화, 신경보호 시너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특히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레스베라트롤과 푸테로스틸벤 두 조합은 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섭취가 가능한 그런 보조 영양제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하루 섭취량은 레스베라트롤 100에서 250mg 그리고 푸테로스틸벤 50에서 250mg을 함께 복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스베라트롤과 컬큐민인입니다. 컬큐민은 이 강황에서 추출한 대표적인 항염, 항산화 성분으로서 관절염과 뇌 건강 또 염증 관리 목적으로 널리 애용이 되고 있죠. 연구에 따르면 컬큐민을 레스베라트롤과 함께 섭취할 때 염증 억제, 또 활성산소 감소,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조합은 염증성 암, 위장관 암, 또 유방암 관련 전 임상 연구에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임상 연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레스베라트롤 100에서 250mg, 또 컬큐민을 500에서 1000mg을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스베라트롤과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마스트셀 억제를 통해서 알러지 반응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퀘르세틴을 레스베라트롤과 함께 섭취하면 이 두 성분 모두 AMPK 경로를 통해서 비만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 임상 연구에 따르면 혈관 염증 감소, 지방 축적 억제, 비만 억제 시너지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퀘르세틴은 체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스베라트롤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레스베라트롤 하루에 100에서 250mg과 퀘르세틴은 200에서 500mg을 함께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흡수를 위한 시너지 조합으로 레스베라트롤과 바이오페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체내 이용률이 낮은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장과 간에서 빠르게 대사가 되어서 실제로 혈중에 도달하는 양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의 흡수에 더 유리합니다. 여기에 후추 추출물인 피페린 또는 바이오페린을 소량 같이 섭취하면 장과 간에서 레스베라트롤을 빠르게 분해하는 UGT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체내 대사 속도를 늦추고 혈중 농도와 유지 시간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조합은 혈중 노출량 AUC를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레스베라트롤을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너지 조합들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스베라트롤은 사실 단독으로 섭취하셔도 충분히 좋은 성분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푸테로스틸벤, 컬큐민, 퀘르세틴, 또 바이오페린 같은 성분들과 적절하게 조합해서 드시면 좀 더 강력한 항산화, 항염, 또 항암 보조 효능까지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